20세기 초 예술계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술이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죠. 수백 년 동안 단단하게 지켜온 아름다움의 규칙들이 그야말로 산산조각 났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혁명의 한복판으로 현대미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런 그림들 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그렸지?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바로 그 질문,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현대미술의 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이 모든 변화는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만큼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세계대전이 터지고 세상은 시끄러운 기계 소리로 가득 찼죠. 거기에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이 무의식이라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마음속 깊은 세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정말 뿌리째 흔들리던 시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깨달은 겁니다. 아, 이제 예전처럼 그냥 예쁘고 우아한 그림만으로는 이 시대를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구나. 뭔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 새로운 언어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반란이 시작됩니다. 타겟은 바로 색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하늘은 파랗고 사과는 빨갛다. 바로 그 고정관념을 아주 박살내버린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술계의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사과는 빨간색, 하늘은 파란색으로 그려야 한다. 이거였죠. 그런데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나타나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 왜 그래야 하는데? 왜 색이 꼭 현실을 따라가야만 하지? 내 감정이 이글이글 타오르면 하늘을 빨갛게 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런 흐름을 이끈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앙리 마티스의 야수주의입니다. 이름부터 좀 세죠? 야수들이라니. 비평가들이 그들의 그림을 보고 저건 그림이 아니라 야수들이 물감을 마구 뿌려놓은 것 같다고 조롱하면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만큼 색을 정말 본능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티스는 자기 아내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얼굴에 막 초록색, 보라색을 칠해버렸어요. 이게 그냥 이상하게 보이려고 한 게 절대 아니고요. 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대로 그리겠다 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렇게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뉘거든요. 프랑스의 야수주의는 방금 본 것처럼 주로 기쁨이나 생동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강렬한 색으로 빵 터뜨렸다면 독일 쪽에서는 좀 달랐어요. 독일의 표현주의는 그 시대의 불안함, 인간 내면의 고통, 그런 어두운 감정들을 아주 뒤틀린 형태와 색으로 쏟아냈죠. 다들 아시는 뭉크의 절규 있잖아요.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마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여인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림을 만들었다. 이게 진짜 핵심을 꿰뚫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술의 목표가 대상을 사진처럼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예술가가 자기만의 규칙으로 색과 형태를 가지고 그림이라는 아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색에 대한 규칙을 시원하게 깨부수고 나니까 예술가들의 눈이 다음 타겟으로 향합니다. 좋아, 색은 해결됐어. 그럼 다음은 뭐지? 바로 형태와 공간을 그리는 방식. 이걸 한번 뒤집어 보자는 거였죠. 르네상스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그림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었어요. 바로 원근법이죠. 한 지점에서 딱 보이는 대로 멀리 있는 건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술가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잠깐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진짜 딱 한쪽 면만 보나? 아니잖아. 우리는 사물의 앞면도 알고 옆면도 알고 심지어 뒷면이 어떻게 생겼을지도 상상하잖아.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입체주의입니다. 입체주의자처럼 생각하기. 의외로 간단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피카소랑 브라크가 이걸 개발했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을 정면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본 다음에 이 모든 시점을 한 화면에 그냥 다 펼쳐놓는 거예요. 마치 상자를 해체해서 전개도를 쫙 펼쳐놓는 것처럼요. 현실을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혁명의 시작을 알린 그야말로 폭탄 같은 작품이 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이 그림이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게 그림이야? 하면서요. 이 작품 하나로 미술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태를 부순 게 입체주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는 미래주의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속도에 완전히 꽂혀 있었어요. 막 쌩쌩 달리는 자동차, 칙칙폭폭 기차, 이런 새로운 시대의 역동성을 캔버스에 담고 싶어 안달이 났었죠. 그래서 둘이 좀 달라요. 입체주의가 주로 멈춰있는 사물을 분석적으로 해체했다면 미래주의는 움직이는 대상의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보세요. 색의 규칙도 깼고 형태의 규칙도 깼습니다. 이제 더 깰 게 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규칙. 도대체 예술이 뭔데? 바로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술에 대해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예술은 아름다워야 한다. 둘째, 예술은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예술가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게 거의 국물이었죠. 그런데 다다이즘이 나타나서 이 믿음의 정면으로 딴지를 건 겁니다. 다다이즘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술가들은 생각했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 끔찍한 전쟁이라고? 그럼 다 소용없네? 그래서 이들은 이성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우연, 부조리함 같은 것들을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반예술, 즉 예술을 거부하는 예술을 통해서 기존의 모든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 뭐가 예술이고 뭐가 예술이 아닌 걸까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남성용 소변기예요.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 소변기를 떡하니 가져와서 서명을 하고는 이게 내 작품 샘이다 하고 전시회에 낸 겁니다. 어땠을까요? 당연히 예술계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건 그야말로 예술에 대한 엄청난 도발이었습니다. 듀샹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손으로 직접 만들었냐가 아니야. 내가 이 평범한 물건을 선택해서 여기에 작품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입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즉, 예술은 손기술이 아니라 머릿속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예술가의 선택과 생각, 그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와,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다다가 이렇게 바깥 세상의 규칙들을 부수고 다녔다면 초현실주의는 그 반란의 칼날을 안으로, 즉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무의식의 세계로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꿈이나 기억, 비이성적인 세계를 막 탐험하기 시작한 거죠.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보면 시계가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아주 기이하고 환상적인 이미지들을 캔버스에 옮겨놓은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세계 규칙도 깨졌고 형태의 규칙도 깨졌고 심지어 이게 예술이다라는 정의마저 깨졌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부순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파괴와 반란의 끝에 남은 건 뭘까요? 예술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순수 추상입니다. 이제 드림은 더 이상 현실의 무언가를 따라 그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과나 사람 같은 대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로지 색, 선, 면 같은 순수한 미술 요소들만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림 자체가 하나의 완벽하고 독립적인 세계가 된 겁니다. 이 순수 추상도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어요. 하나는 칸딘스키처럼 음악을 듣는 것처럼 자유로운 선과 화려한 색으로 내면의 감정을 막 표현하는, 그래서 뜨거운 추상이라고 불리는 흐름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몬드리안처럼 아주 단순하게 수직선, 수평선,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 이 3원색만 가지고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와 조화를 찾으려고 한 이른바 차가운 추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현대미술이 그냥 이상해지려고, 특이해지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20세기라는 완전히 새롭고 복잡해진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표현해보려는 예술가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던 거죠. 20세기 초 예술가들은 정말 모든 규칙을 다 깨부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남죠. 규칙이 모두 사라진 지금,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지금, 과연 예술의 다음 반란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반란이 더 가능하기는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